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첼시 대 울버햄튼.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파나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콜팔머, 그리고 이제 엔소, 그리고 코릴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추가적인 좀 전력 누수가 있을 수 있는 좀 첼시라고도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쿠냐가 이제 좀 복귀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포워드 라인이 좀 보강된 그죠 울버햄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부상 변동이 심한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실망스러운 좀 결과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지금 리그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가 확실히 좀 이전에 이제 좀 이제 득점이 좀 터지면서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좀 첼시와는 다르게 현재는 좀 많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역시 최근 뭐 리그에서는 노팅엄과 뉴캐슬 상대로 전부 이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 다 지금 뭐 하락세인 좀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뭐 대체로 공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수비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울버햄튼뿐만 아니라 첼시 역시 좀 수비 뒷공간이 곧잘 좀 뚫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양 팀 다 좀 뒷공간에서의 좀 뚫림이 좀 많으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뭐 직접 뭐 뉴캐슬전에서 득점이 없었긴 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공격이 좀 날카로웠고, 그리고 확실한 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면서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좀 종종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뉴캐슬 상대로 이제 골 결정력이 떨어져 이제 좀 마무리가 좀 좋지가 못했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골치도 있었던 그죠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번 뭐 첼시전에서 만약에 이제 울버햄튼이 좀 결정력이 어느 정도 좀 평균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첼시 상대로도 이제 좋은 그죠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리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좀.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약간 좀 난타전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객관적인 뭐 전력은 지금 첼시가 더 뭐 우세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네. 다만 뭐 현재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전력 대비 경기력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중원 장악력도 떨어졌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주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뭐 첼시의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거와 더불어 이제 경기력 또한 제 이전만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첼시가 뭐 울버햄튼 상대로 현재 뭐 이길 거라고 이제 호언장담하기는 이제 어렵다 보니 이런 지금 뭐 첼시의 1.3대 지금 승배당을 좀 가져가는 거는 배당 대비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오히려 뭐 이 경기는 뭐 울버햄튼이 이변을 만들어도 크게 이상할 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현상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뭐 이제 첼시 이제 좀 똥배당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울버햄튼 이프랜스로 접근하는 게 뭐 배당 대비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뭐 조금 말이 길었는데 그래도 뭐 분석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울버햄튼 이프랜스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이프랜스 보는 경기 내지 3.5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울버햄튼 이프랜승에 이제 3.5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 경기. 일단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주축 포워드 선수들이 대거 결장한 좀 상황에서 소시에다드와 맞붙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1대0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비아레알이 좀 득점을 못하긴 했지만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생각보다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며 이제 기대 이상의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주축 포워드 선수들이 좀 많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는 더 나은 그런 좀 공격 전개를 보였던 그런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좀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노, 뭐 페레스, 뭐 이제 페페와 같은 그좀 공격 자원들이 전부 좀 출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전 경기에 비해서는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공격 옵션이 다양해진 그런 현재 좀 비아레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슈퍼컵 4강전에서 레알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리그에서는 연승 중으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격 전개는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더더욱 이제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좀 떨어지다 보니 확실히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좀 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좀 원정에서의 그런 마요르카의 좀 경기력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좀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좀 마요르카의 좀 공격 전개나 뭐 이런 약간 전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홈에서 비아레알이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와 달리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노가 이제 정상적으로 좀 출전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전개가 보다 더 활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공격에서 이제 비아레알이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원정에서 더더욱 이제 뭐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이제 크다 보니까 공격이 더 좀 단조롭고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마요르카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특히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양 팀의 좀 차이가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결국 근데 이 경기는 뭐 비아레알이 뭐 마요르카의 수비를 쉽게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지금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는 경기가 많을 만큼 원정 수비가 그리 좋지가 못하고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뭐 비아레알이 마요르카의 수비를 좀 뚫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조금 말이 길었는데 네, 이런 점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네, 비아레알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비아레알 승.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아레알도 비아레알이긴 하지만 지금 마요르카가 솔직히 지금 뭐 비아레알 상대로 좀 득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어려운 좀 매치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마요르카의 좀 득점력에 따라서 뭐 어느 바좀 갈릴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만약에 솔직히 마요르카의 좀 득점력에서의 기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요건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모 대 우디네스 경기. 자, 일단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콘세 상체제의 AC 밀란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홈 무패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홈 무패행진이 끊기면서 흐름 또한 좀 주춤한 코모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어느덧 이제 중위권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나 경기력이 괜찮은 그런 좀 우디네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코모가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이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최근 지금 중원에서의 힘이 좋은 우디네세이기 때문에 이런 우디네세 상대로 코모가 쉽게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상대로도 오히려 경기를 좀 주도했을 정도로 최근 좀 폼이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제 아무리 지금 코모가 홈이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좀 뭐 버거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좀. 자,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가 리그 기준 일단 뭐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이제 대체로 좀 좋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물론 근데 지금 뭐 우디네세뿐만 아니라 뭐 코모의 경기력도 이제 괜찮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뭐 비교적 지금 코모보다는 우디네세의 흐름이나 경기력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디네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우디네세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우디네세 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디네세 프랜승의 2.5줄 오버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